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99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에 대한 매출 성장률은 50%채가 되지 않습니다. 즉 11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50%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성장 동력이 많이 꺾였다라는 거겠고요. 지금은 AI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준비하고 있죠. 가전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그리고 반도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사업부가 어느 사업부인지 알아야지 그 사업부에 대한 전망을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겠죠.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30%를, 모바일 사업부에서 42%, 디스플레이에서 12%, 그리고 소비자 가전에서 13%, 하만에서 약 4.6%입니다. 매출액만 보면은 모바일 사업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뜯어봤을 때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전체 영업이익의 5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커질 거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이 중요한 이유와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각각이 알고 있을 텐데, 매출액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면서 매출액이 쭉 성장하다가 매출액의 정체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구독 경제 서비스나 혹은 부가적인 애플 워치라던가 에어팟이라던가 주변 기기를 통해서 매출액을 계속 끌어올려 왔었죠. 단순히 애플이 그러한 기기 말고도 애플카나 최근에는 AI 인텔리전스, 비전 프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매출액에 대한 성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그에 맞춰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 그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죠. 바로 D램에 대한 가격입니다. 아니, D램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업사이클에 올라탔다고 하지 않냐, 진입했다고 하지 않냐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과 개인 컴퓨터용, 그러니까 즉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D램에 대한 수요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AI 서버 구축이나 그런데 필요한 HBM, DDR5와 같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PC용이나 혹은 스마트폰 D램 값 같은 경우에는 주문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죠. 여기에다가 중국 메모리 업체가 범용 D램 공급을 연일 확대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운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첨단 반도체 시장에 기술력으로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범용 메모리에 대한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당연히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같이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가치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단기 변수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 단기 변수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고부가가치에 대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다수가 중국의 보조금을 먹고 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 CXMT,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작년에 월 12만 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6만 장까지 증가를 했고요. 연말에는 20만 장, 그리고 내년에는 약 30만 장 수준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만 장만 해도 전체 생산 능력의 11%고요. 30만 장이면은 D램 생산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20% 수준이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이어서 4위 수준이고요. 현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체제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창신 메모리가 4강 체제로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중국의 보조금 자체에 대한 지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이만큼에 대한 성장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즉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의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HBM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HBM은 미국과 동맹국에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발언합니다. 사실상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3개밖에 안 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그 AI의 근간인 GPU에 들어가는 HBM은 세계 HBM을 만드는 기업 3개 중에서 2개가 한국 기업이고, 즉 이 2개에 대한 기업이 중국에 납품하게 되면은 사실상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저사양 HBM2 제품의 고객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저사양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높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향 매출이 굉장히 높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엔비디아향 매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AMD나 미국의 다른 기업들에 대한 매출 비중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전체 매출 비중은 약 15% 수준인데 중국의 HBM에 대한 매출은 약 30% 수준으로 HBM 매출 비중 중에서는 꽤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H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반도체 매출 비중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뭘 통과했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GPU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동이다 라고 발언할 정도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신형 AI 블랙엘 생산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 출시한 다음에 2025년도까지 생산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AI 반도체 블랙엘에 대한 생산 속도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용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지만 사실 마이크론은 생산량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납품이 줄을 이룰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사우디아라비아 AI 칩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요가 더 커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시장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양 매출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3분기에 대한 매출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중국 매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엔비디아 향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핵심이죠. 젠슨항 CEO가 TSMC에 대해서 TSMC는 굉장히 훌륭하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TSMC에 독점적으로 H200도 그렇고 블랙엘 칩도 그렇고 TSMC에게만 맡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업계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AI 칩을 맡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를 한 1, 2분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적자에 허덕여 왔습니다. 이번에 인텔도 엄청난 적자가 나왔었죠.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TSMC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의 2024년도 4분기부터 이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HBM에 대한 내용들까지 적용됐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죠. 사실 반도체에 대한 자금 유출이 이번에 처음 나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자금 유출은 몇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짧게는 1, 2년, 길게는 4년을 주기로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해서 최대 낙폭이 나왔을 때 보통 적게는 마이너스 16%, 많게는 24%까지의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때도 마이너스 22%까지 그 이격도가 벌어졌었는데 중요한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격도가 마이너스 18% 수준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지금보다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낙폭이 한정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에 대한 HBM 규제는 중국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양 매출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GPU 수요가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HBM 관련 실적이 고속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대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대 하락폭이 지난 15년 동안 평균만큼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올렸던 상승폭을 전부 다 메꿔버렸죠. 즉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락이 거의 없다,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 HBM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9만 원 이상까지 시세를 금방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8만 원 구간, 즉 이번 블랙먼데이 이후에 반등이 나왔었던 8만 원대 구간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그리고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해당 더보기란을 눌러주시고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에 여러분들께서 접속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 상단부에 고정 메시지로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을 제가 PDF 파일로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해당 이 텔레그램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자료집 말고도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주목받을지,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은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앞으로에 대한 시장 방향성 그리고 투자의 핵심 포인트까지 제가 정리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텔레그램에 접속하셔서 해당 정보들, 해당 자료들 모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